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 사는 43세 주부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 가정의 행복을 완전히 파괴한 충격적인 사건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니? 우리 며느리가 어떻게?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욕망이 이성을 잠식했을 때 인간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파괴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교통사고로 보였던 이 사건이 실은 누군가의 치밀한 계산과 욕망이 빚어낸 처참한 결과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인간의 이중성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과 가족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15년 전 결혼해서 시댁에서 함께 살고 있는데요. 우리 시댁은 사남 2녀의 대가족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이야기하려는 시동생은 막내로 어릴 때부터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시동생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 가족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아버님은 40년간 교직에 몸담으셨던 분으로 자녀 교육에 엄격하셨습니다. 시어머님은 전업주부로 자녀들을 헌신적으로 키우셨고요. 큰아들인 제 남편은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둘째는 의사, 셋째는 회사원입니다. 딸들은 각각 교사와 약사로 일하고 있죠. 그런데 막내인 시동생은 더욱 뛰어나게 달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총명하고 밝은 성격으로 주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매력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반장을 도맡아 했고 중학교 때는 전교 회장까지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전국 모의고사에서 상위권을 유지하면서도 밴드부 활동을 하며 끼를 발산했죠. 대학은 서울의 명문대 경영학과에 진학했는데 거기서도 학생회장을 역임했습니다. 졸업 후에는 대기업에 입사했지만 2년 만에 사표를 내고 자신의 사업을 시작했죠. 처음에는 가족들이 많이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시동생은 IT 스타트업을 창업해 놀라운 성공을 거뒀어요. 그의 회사는 인공지능 기반 교육 플랫폼을 개발했는데 이게 대박이 났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온라인 교육이 활성화되면서 회사가 급성장했고 결국 대기업과 손을 잡고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시동생은 33세 나이에 자수성가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동서를 만났습니다. 동서는 시동생 회사의 마케팅 팀장이었는데 처음 보았을 때부터 인상적인 여성이었어요. 세련된 패션 감각을 지닌 그녀는 누가 봐도 매력적인 여성이었습니다. 게다가 해외 유학파 출신으로 영어는 물론 중국어까지 구사하는 능력자였죠. 시동생과 동서의 연애는 순식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6개월 만에 결혼을 결정했고 우리 가족들도 이 결정을 축하했습니다. 결혼식은 호화롭게 치러졌고 신혼여행으로는 한 달간 유럽 전역을 돌았죠.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동서의 수상한 면모가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시동생의 신용카드로 고가의 명품을 구매한다든가 친정에 거액을 송금한다든가 하는 일들이요. 시동생은 이런 일들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내 아내니까 괜찮아라며 늘 너그럽게 넘어갔죠. 그러던 어느 날 끔찍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시동생이 한밤중에 고속도로에서 대형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거였어요. 동서의 전화를 받은 시간은 새벽 2시. 동서의 목소리는 이상하리만치 침착했습니다. 오빠가 사고가 났어요. 지금 병원으로 가고 있으니 와주세요. 그 한마디를 끝으로 전화는 끊겼습니다. 사고 소식을 듣자마자 저희 가족은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시어머님은 계속해서 막내 아들을 부르며 울었고 시아버님은 그저 굳은 표정으로 앞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제 남편은 운전대를 꽉 잡은 채 빠른 속도로 차를 몰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새벽 3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응급실은 형광등 불빛 아래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고 복도에는 몇몇 환자와 보호자들이 초조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저희가 도착했을 때 시동생은 이미 수술실로 옮겨진 상태였습니다. 수술실 앞 대기실에서 만난 동서의 모습은 의아했습니다. 검은색 원피스에 하이힐을 신은 동서는 마치 늦은 저녁 약속에라도 다녀온 것처럼 보였어요. 게다가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짐 없이 단정했고 메이크업도 완벽했습니다.
한밤중에 발생한 남편의 교통사고 현장을 다녀온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모습이었죠. 사고가 어떻게 난 거야? 시어머님의 떨리는 물음에 동서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차가 갑자기 중심을 잃은 것 같아요. 경찰이 조사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너무나 차분한 동서의 목소리에 왠지 모를 불편함이 느껴졌습니다. 새벽 4시 마침내 집도의가 수술실에서 나왔습니다. 의사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현재 환자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다발성 골절과 뇌출혈이 심각하고 특히 뇌 손상이 우려됩니다. 앞으로 72시간이 고비가 될 것 같네요. 그 말을 듣자 시어머님은 그 자리에서 쓰러지듯 주저앉으셨습니다. 우리 막내가 어쩌다가. 시아버님은 아내를 부축하며 말없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수술이 끝난 시동생은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온몸이 의료기기와 붕대로 뒤덮인 시동생의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심장 박동을 알리는 기계음만이 조용한 병실에 울렸고 산소 마스크 아래로 보이는 시동생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의료진의 설명에 따르면 시동생의 상태는 이랬습니다. 특히 뇌 손상이 심각해서 혹시 의식을 되찾더라도 후유증이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의사는 힘겹게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생존 확률이 50%도 되지 않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은 번갈아가며 중환자실 앞을 지켰습니다. 시간은 마치 멈춘 것처럼 더디게 흘렀고 매 순간이 고통스러웠습니다. 간호사들은 수시로 들어가 시동생의 상태를 체크했고 때로는 긴박한 발소리와 함께 의료진이 달려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동서의 행동은 계속해서 이상했습니다. 다른 가족들이 초조하게 중환자실을 지킬 때 동서는 자주 자리를 비웠습니다. 동서는 전화 통화를 한다며 병원 밖으로 나갔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보험 관련 일을 처리한다며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침이 되자마자 동서는 이미 보험사와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어요. 남편이 중환자실에서 생사를 넘나드는 상황에서 보험금 청구를 서두르는 동서의 모습은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사고 발생 3일째 되는 날 저는 우연히 충격적인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병원 화장실에 들어가려던 찰나 안에서 들려오는 동서의 통화 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응,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아. 보험금만 해도 10억이 넘을 거야. 거기다 회사 지분까지 하면 더 많아. 그래, 맞아. 전부 다 내 것이 되는 거지. 동서의 말투에는 웃음기마저 묻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중환자실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동서는 마치 복권에 당첨된 사람처럼 들떠 있었습니다. 걱정 마. 의사도 가망이 없다고 했어. 이대로 가면 우리 계획대로 될 거야.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 난 그저 불쌍한 미망인이 되는 거지. 그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잘못 들은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녹음을 시작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동서가 화장실 문을 열었고 저와 마주쳤습니다. 동서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다가 이내 평소의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형님, 여기 계셨어요? 식사하러 가실래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한 동서의 태도가 소름 끼쳤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확실한 증거 없이는 가족들을 더욱 힘들게 할 것 같았습니다. 대신 저는 조용히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한 일은 시동생의 보험 가입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사고 2달 전 동서는 시동생 명의로 고액의 생명보험을 새로 가입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특약으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최대한 높게 설정했더군요. 다음으로는 시동생의 회사 관련 서류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평소 꼼꼼하지 않던 시동생을 대신해 동서가 관리하고 있던 서류들 속에서 의심스러운 문서들이 발견되었습니다. 회사 지분 일부가 비밀리에 동서 명의로 이전된 정황이 있었어요. 증거들이 쌓여가면서 저는 더 이상 혼자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남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죠. 남편과 상의 후 더 많은 내용의 증거를 수집하며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도 받았습니다. 변호사는 저희들이 얘기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을 상담해 줬으며
저와 남편은 최대한 증거 수집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수집한 후 저와 남편은 가족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낸 모든 사실을 공개하기로 한 것입니다. 병원 근처 카페에 독립된 넓은 공간으로 장소를 정했습니다. 그날따라 하늘도 흐렸습니다. 창밖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할 때 가족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동서는 마지막으로 도착했는데 여전히 당당한 걸음걸이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이렇게 갑자기 다들 모이시고. 동서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재수 씨,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낸 것들이 있어요. 남편은 하나씩 증거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저와 남편이 내놓은 자료들을 보고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 보험 가입 현황, 회사 관련 서류 등등 하나하나가 공개될 때마다 가족들의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특히 시어머님의 반응이 가장 격렬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니? 우리 며느리가 어떻게? 시어머님은 그 자리에서 쓰러지듯 주저앉으셨어요. 시아버님은 묵묵히 모든 증거를 지켜보시다가 한마디 하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평생 처음 보는 시아버님의 분노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시부모님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어머님은 눈물을 쏟으시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니? 어떻게? 아버님은 분노를 주체하지 못해 한참 동안 방 안을 서성이며 이렇게 한탄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잘못 봤구나! 가족 모두가 그날의 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며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동서의 반응은 처음부터 끝까지 놀라웠습니다. 처음에는 완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이게 무슨 터무니없는 소리예요. 증거라고 내놓은 것들이 다 조작된 거잖아요. 그게 다 오해예요. 제가 그런 일을 했을 리가 없잖아요. 누가 저를 음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동서는 억울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건 우연이에요. 왜 저를 의심하는 거예요? 그건 정말 의도한 게 아니었어요. 모든 것을 부인하던 동서는 제가 내놓은 증거들을 하나하나 보여주자 점점 더 당황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냥 상황이 그렇게 된 거예요. 동서는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였습니다. 다들 날 오해하고 있어요. 내가 이 가족을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오빠도 자기 재산 관리도 제대로 못하면서 내가 조금 신경 쓴다고 이렇게 몰아붙이는 게 말이 돼요?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전 그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뿐이에요. 마지막에 가서는 오히려 큰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동서는 마지못해 일부를 인정하기 시작했지만 그조차도 시원하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건 다 남편과 우리 미래를 위해서였어요.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죠? 동서는 억울하다며 갈수록 가관이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까지 몰아붙이는 이유가 뭐예요? 저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동서는 결국엔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조차 진심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동서는 모든 사실을 드러내면서도 계속해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려 했습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그 돈도 다 날아갈 뻔했어요. 나는 그저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동서는 온갖 변명을 늘어놓았고 자신의 잘못을 끝까지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추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기쁜 소식이 생겼어요. 시동생이 의식을 되찾은 것입니다. 처음에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손가락만 겨우 움직일 수 있었지만 재활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회복되어 갔습니다. 어느덧 시동생의 컨디션이 많이 좋아지고 저에게 형수님 정말 감사합니다라며 인사를 하네요. 시동생의 재활 과정은 힘들었습니다. 다리의 신경이 손상되어 걷는 것부터 다시 배워야 했고 뇌 손상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말할 때 더듬거리는 증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사랑과 지지 속에서 시동생은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회복되어 갔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시동생은 거의 예전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물론 아직도 왼쪽 다리를 절지만 이제는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되었죠. 회사도 다시 정상화되어 이전보다 더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동생은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이번 일을 통해 더 강해진 가족의 믿음과 사랑이 있기에 그는 분명 잘 해낼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아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그리고 진실의 힘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꼭 들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